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죠. 굉장히 이번 주도 좀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가 좀 올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말은 굉장히 저한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어저께 일요일에 바로 처음으로 타임 레버리지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구독자 선생님들 실제로 만나 뵙고 또 강연도 하고 끝나고 또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좀 소통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되게 기분도 되게 좋고 서로 이제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거시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 좀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주말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됐는데 또 오늘의 컨텐츠 시작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조정이 왔네요. 3,9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점이고 이러다가 현물 ETF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 250만 원 조금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밀리면서 물량 소화하고 있는 모습, 약보합 상태, 조금은 지지부진한 전체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도 약식 판결은 나오긴 했는데 부분적 승소죠. 이런 부분에서 뭐 조정을 계속 주네. 1,000원 이상으로 다시 안 올라가네. 뭔지 뭔가 불안한데 리또 속도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그런 좀 현 시점인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가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라이트코인 가격도 한 95달러 선, 100달러 아직 넘어주지 못하면서 반감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또 어떻게 가격이 흘러나갈지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 또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재 롱숏 비율을 잠깐 보게 되면 절대로 단타 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리플이 이제 승소가 되면서 약식 판결이지만 승소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불장이 올 것이다. 다 끝났다. 이제 무조건적으로 롱포 시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단타를 많이 쳤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리플 승리 반등의 암호화폐 시장 3,600억 원 청산에 역시나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 작은 시가총액이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인데 애플 회사 시가총액 하나가 3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하나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너무나 작은 시가총액이므로 절대로 단타를 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인데 자꾸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타는 정말로 지양해주세요. 장기 투자, 타임 레버리지로 가셔야 된다. 리플이 어느 정도 약식 판결이 오르면서 4등까지 왔었는데 지금 조금 약보합 상태, 지지부진한 상태, 물량 소화하는 상태, SEC 항소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합의로 끝나는 거야? 어떤 좀 궁금증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죠. XRP 현재 5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기사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리플 호재 끝인가? 비트코인 가격 갑자기 급락하면서 그렇죠? 3,800만 원 선까지 내려왔어요. 대중들의 심리를 굉장히 또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기사인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볼게요. 리플은 슈레딩거의 똥코인이다. 굉장히 또 물리학자를 언급하면서 똥코인이라고 하면서 이 항소 심의 이제 SEC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하자고 나올 것이다. 거기서 패하면서 리플은 하나의 똥코인으로 자리 잡힐 것이다. 하면서 또 코인데스크의 칼럼 리스트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슈레딩거의 똥코인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물리학자거든요. 여기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 나옵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 안에는 독가스 배출 장치가 있어요. 그 독가스는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고양이는 그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박스를 열기 전엔 알 수 없겠죠? 이런 상태를 양자역학에서는 고양이가 산 상태와 고양이가 죽은 상태가 중첩된다.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양자역학의 괴상함, 뭔가 이상한데?
이런 부분을 비꼬기 위해 만든 그런 사고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런 실험이거든요. 이 칼럼의 필자는 XRP가 어떤 경우에는 증권이고 초반에 ICO를 통해서 기관들한테 판매했을 때는 증권이 맞는데 또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소를 통해 개인들이 산 거는 또 증권이 아니다. 이런 게 굉장히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과 유사하다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똥코인이라고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기사가 되겠네요.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SEC 대 리플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전 SEC 관계자가 리플의 승리가 뒤집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SEC가 항소를 하게 되면서 리플은 패배할 것이다 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중들은 어떻죠? 그래 뭐 1,000원 정도 올랐으면 팔자 다 팔아야겠다 아마 좀 많이 파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를 보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한번 더 나아가 볼까요? 대중들의 심리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기사죠. 리플이 아직 1달러 미만일 때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뭔가 부분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들이 산 거는 증권이 아닌데 초반에 ICO를 통해 기관들에게 판 거는 또 증권이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벌금을 내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을 계속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이번엔 또 상반된 기사가 나옵니다. 센티멘트, 리플, 가격 급등 가능성 높다라고 하면서 뉴욕 지방법원이 리플랩스의 그런 자동화된 오픈마켓 XRP 판매, 즉 개인들이 거래소를 통해 산 그 XRP 판매는 증권 판매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래서 약식 판결이 났잖아요. 판결을 내린 후에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이 센티먼트가 XRP의 두 번째 펌핑, 급등을 예측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는 XRP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급등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을 또 시사하고 있네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 최고 알트코인의 선택은 바로 리플사의 XRP와 라이트코인과 폴리곤 나오면서 이 기사에서도 역시나 리플사의 XRP에 대한 이번 주에 꼭 눈여겨봐야 되는 가격이 관심을 끌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전 기사들과는 다른 상반된 그런 언론이 나오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상승 이 네 가지 기도 중에 리플 승리 등 세 가지가 이뤄졌다고 하면서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라는 사람은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거든요.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전담으로 하는 하나의 그냥 산업은행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고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의 도쿄와 중국의 홍콩 등등의 굉장히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네 가지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보니까 1번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죠. 두 번째, 리플사 소송 승리하는 것. 약식 판결 일단 승리 났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네 번째가 바로 바이낸스와 SEC가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또 규제에 휘말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나는 게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이 노보라치는 네 가지 바램 중 적어도 세 가지가 이렇게 빨리 진전을 보일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이 아마 이번 달에 그쵸? 7월 26일 날 FOMC 회의 있습니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이제 앞으로는 중단할 것이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플사의 승리는 바이든과 갠슬러 위원장이 관련 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리플사가 1차 판매, 기관들에게 판매한 ICO 물량에 대한 것은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갠슬러는 하나의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ETF 승인 여부가 아니라 승인은 당연한 것이다. 언제냐는 이 시간 문제이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록이 계속적으로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를 손바뀜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다. 승인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불장은 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바이낸스 문제는 아직도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거든요. 리플의 1차 판매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규제라든지 바이낸스와 SEC 간의 그런
소송으로 묶여있는 토큰들, 규제 명확성들이 나와줘야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기다려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렇게 또 빨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아마 계속 중단할 것 같고, 그리고 리플에도 약식 판결이 이렇게 또 빨리 나올 줄 몰랐고, 현물 ETF는 뭐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니까 시기 지금 저울질 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이낸스와 SEC의 기소 사건도 명확한 규제가 나와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혼돈에서 질서로 가야 되겠죠. 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요. 미국 의회가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입법 서둘러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 명확성을 낼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항소를 할지, 그리고 아니면 리플이 1차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내서 끝낼지, 또한 플러스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이낸스와 SEC 기소도 규제 명확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톱니바퀴처럼 러우 전쟁의 종전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리플이 초기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ICO를 통해서 증권성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부분에 있어서 SEC와 바이낸스의 사건 또한 규제가 잘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스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시간 문제일 것이고 3분기를 잘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죠. 바로 이 FedNow. 7월 말에 출시가 되고, FedNow 한 번만 더 짚어드리자면, 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시장에 이 요구 조건을 반영해서 기존의 이런 소액결제 시스템, 페드아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새롭게 나온 연준의 결제 시스템이 바로 이 FedNow다. 이 부분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7월 말에 FedNow가 출시가 된다. 근데 출시가 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리플과 SEC의 판결이 나와야 돼. 왜? FedNow에 리플이 들어가 있거든요. FedNow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쵸?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FedNow가 출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금융 소프트웨어 피네스트라와 볼란테 테크놀로지 같이 간다 했습니다. 미국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죠. ACI 월드와이드 역시나 미국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 스위스의 테메노스, 그리고 미국 최저가 시스템인 ECS 핀까지 모두 다 리플과 이미 연관이 되어 있고, ISO 2002가 FedNow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리플 네트워크의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 왜냐? 볼란테 테크놀로지, FedNow 나오죠? 같이 갑니다. 왜냐? 리플 클라이언트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이 FedNow 지불 파일럿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볼란테 홈페이지에 FedNow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FedNow, FedWire, FedNow에는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들어간다. 이 메시징 표준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사는 ISO 2002 이 메시징 표준에 RMG 그룹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명확성이 나올 필요가 있었죠. 이 부분에서 당연히 리플의 소송이 결론이 난 것이고, 리플의 승리와 연준의 관계는 무엇인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흥미롭게도 FedNow의 기본 기술은 이 리플의 기존 결제 인프라와 매우 유사하다. 리플의 혁신적인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 연결고리죠. FedNow의 기반을 제공하여서 향상된 보안 그리고 투명성으로 거의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리플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방준비은행은 실제 세계에서 이미 그 기능을 입증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액세스 권한을 얻었다. 즉 다시 말해 이 FedNow가 출시가 되기 위해서는 리플의 ISO 2002에 대한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의 승리와 연준의 이 FedNow는 연관성이 깊다라고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리플과 SEC의 소송 해결과 FedNow의 임박한 출시의 수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 FedNow에 들어가는 메시징 표준이 리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고, 리플의 기술력, 분산 원장 기술 그 부분에 쓰였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연이 아니다. 굉장히 필연적으로 리플이 규제의 명확성이 드러났어야지만 FedNow가 나올 수 있었고, 리플과 연방준비은행 간에 잘 조정된 이런 파트너십이다. 소송의 성공적인 결과는 리플의 지속적인 성장과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반면에
리플의 기술을 FedNow에 통합하는 것은 미국 지불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연방준비은행의 블록체인 솔루션 수용을 의미한다. FedNow에 리플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리플의 기술로 구동되는 이 FedNow가 등장하면서 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거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왔다. 이 리플과 FedNow 파트너십은 금융산업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통적인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협업은 핀테크 기업과 중앙은행 간의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선례를 설정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의 디지털 미래를 향한 세계를 추진합니다. 즉 다시 말해 금융의 디지털 미래를 위해 지금 FedNow가 7월 말에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술이 쓰인다고요? 리플의 기술이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 판결이 일단 난 거고, 근데 하나 약간 애매하게 났어. 그쵸? 1차적으로 ICO와 기관들에게 ICO를 통해서 판 부분은 또 증권이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규제 명확성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고 SEC와 합의를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넥스트 스텝은 바이낸스와 SEC의 또 규제 명확성이 나올 것이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또 에이다라든지 폴리곤 이런 부분이 또 명확한 규제가 풀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어느 정도 종전 선언이 나면서 하반기에 불장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FedNow에는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로 리플의 혁신적인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꿉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LP라고 해가지고 리플랩스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이고요. 서로 다른 원장, 이 레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페드 아치, 페드 와이어 그걸 새롭게 지금 페드 나우로 7월 말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리플이 기술력이 쓰인다. 이 부분에서 ILP,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 하나가 모든 게 다 연결이 될 것이다. 리플 레저 기반으로요. 그리고 또 영국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쵸? 이 쳄스 기반으로 거액결제 시스템에 또 ISO 2002 이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연결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핀테크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BI 회사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페이 시스템들이 모두 인터레저 프로토콜 기반으로 연동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융판이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시대,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2002 메시지 표준을 넣으면서 거액결제 시스템, 지급결제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항소를 하네 안 하네, 바이낸스 코인이 어떻게 되네 안 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기간이 써있죠. 2025년까지요. 왜? 2025년 11월까지 ISO 2002 메시지 표준이 모두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즉 다시 말해 2025년 이후부터는 디지털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 부분에는 리플이 ILP라는 이 리플 레저 기술에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이 기술로 모든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 핀테크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블록체인 DLT라든지 캐피탈 마켓, 트레이드 파이낸셜, 인터넷 오브 띵스, 페이먼트 플랫폼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마켓플레이스, 아더 플랫폼 이 모든 게 다 이 리플 레저 안에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연결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 항소를 하든 벌금을 때려서 어떻게 되든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기는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시면서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시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FedNow, 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 CBDC 또는 디지털 달러의 잠재적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공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가죠? 바로 나와 있죠. 엑센추어와 함께 가더라. 엑센추어는 리플사에 꽤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죠. 이 부분에 있어서 퍼즐 한번 맞추고 가겠습니다. 뱅가드 포럼을 봐서도 자금이 엑센추어로 흘러서 리플사로 투자가 이루어졌죠. 또한 이나트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rust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봐도 이나트바 옆에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역시나 최대 주주로 뱅가드와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릿이 있는 이 엑센추어와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리플사와 연결이 되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달러 프로젝트 이런 페드나우가 한마디로 리플사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식 판결이 7월에는 나왔어야 됐었구나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1차 판매 ICO에 대해서 기관들에게 판매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항소까지 가지 않고 벌금을 내고 끝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항소가 한 번 더 이루어져서 패드나우 출시가 좀 연기가 된다 한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때 좀 더 주어야겠다. 왜? 어차피 결론은 ILP 기반으로, XRP 레저 기반으로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가니까 그런 좀 여유 있는 스탠스로 봐주시면 되고, 항소의 가능성도 여유 있게 열어두자는 그런 스탠스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우리는 큰 그림으로 세력들이 이제 돈의 이동을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의 파트너사를 보게 돼도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BNI 멜론은행,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금권 세력입니다. 코인베이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들어와 있네요. 역시나 돈의 이동, 이제는 보이지 않는 돈을 암호화폐 상으로, 블록체인 상으로 넣는다. 머니그램, 역시나 스텔라 재단과 손 잡았다가 다시 한번 리플과 손 잡았죠. 그리고 월드페이, 모든 페이의 시스템이 리플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돈의 흐름이 이제는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ISO 2002 메시지 규격이 RMG 그룹인 리플사가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회사도 모두 리플사와 손잡으면서 하나로 페이 시스템이 통합되는구나. 이런 큰 그림을 좀 봐주시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동전 가격에 리플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수량에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잘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투합시다.